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윤창룡입니다. 오늘은 2021년 국제정세를 회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국제정세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백신 개발과 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역습으로 대확산이 심화되면서 바이러스와의 전쟁 이외의 모든 국가 간의 교류는 극도로 위축되고 세계화의 퇴조가 심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미중 간의 신냉전이 구조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테러에 대한 관심이 약해진 반면 기후변화, 질병,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된 것도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초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8,500만 명, 사망자는 약 184만 명을 기록했었습니다. 금년에 대대적인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여러 변종의 발생으로 수차례의 대확산 파동을 겪으면서 연말에는 확진자가 2억 8천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만도 5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의 장기 지속 상황은 국가 간의 관계를 크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상품과 사람,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기반한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퇴조가 불가피하였으며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전략 물품과 기술의 작업을 통한 안전한 공급망 구축 노력이 이를 대체하였습니다. 비대면 활동 확산으로 서비스, 대면 사업 붕괴와 국내적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천문학적 규모로 공급한 유동성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수십 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 유통망의 붕괴와 백신의 선진국 독점은 세계적인 물류 대란과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 국민들은 한계 상황으로 몰려 대규모 폭동과 대량 이민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국가 지도자들이 지속해온 포퓰리즘적 정책이 대실패한 데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금년 말까지 6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자국을 탈출하여 인접국을 떠도는 난민이 되었고 젊은 여성은 매춘으로 내몰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큰 특징인 미국과 중국, G2 국가 간의 신냉전 구조와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연초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미국의 회귀로 상징되는 국제정치에 대한 미국의 관여와 동맹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을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도전이다라고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아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코로나19 선제 극복을 배경으로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면서 중국 공산당 3차 역사 결의를 통해 샤오강 사회, 즉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 실현을 이룩하였다고 선언하고 홍콩의 민주화를 제압한 데 이어 시진핑 주도와 중국몽 실현을 외치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냉전의 구조와 실태를 살펴보면 미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보고 G7을 G10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민주국가 블록 형성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였습니다. 일부 서방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자신들이 국제 질서의 수호자다, 국제 규범의 창출자가 되겠다고 자처하면서 민주는 서방의 유물이 아니다, 중국은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내세웠습니다. 중국의 홍콩에서의 민주주의 압살과 신장 위구르인들에 대한 대규모 인권 탄압도 서방과 중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대 중국, 러시아 등의 비자유민주주의 또는 권위적 독재주의의 이념적 대립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적 대립은 양 진영 간 정보와 빅데이터의 디커플링, 즉 비동조화 현상을 심화시켰습니다. 미국 등 서방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추구한 데 반해 중국은 내부 정보와 빅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막고 정권에 불리한 외부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만리 방화벽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한하였습니다. 러시아도 불법 콘텐츠 차단을 명분으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서방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 디커플링을 시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한 철의 장막을 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유통의 디커플링은 양진영 국민들 간의 사고와 인식의 괴리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은 중국의 시장과 기업은 국가의 비호화에 불공정 게임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 핵심 IT 제조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제재와 함께 미국 시장의 접근을 제한하고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도모하면서 아태 지역에 새로운 경제 공동체를 결성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 산업적 디커플링과 대중 기술 통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구상을 과학 기술과 경제 무역의 정치화라고 비난하면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경제 질서 유지를 주장하며 세계를 중국 경제에 연계시키려는 1대1로 정책을 가속화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안보 전략적으로는 미국은 나토와 한국, 일본, 호주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아세안과의 연대 강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4개국 쿼드의 제도화와 확대, 정보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의 확대, 새로운 안보동맹체인 영국, 호주와의 오커스 결성, 대만 독립세력 지원 강화, 남중국해 항해 자유작전 등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포위망 구축을 시도해 왔습니다. 또한 9.11 테러 이후 대테러 작전에 집중해온 군사력과 정보 자산을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시키기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완전 철수하여 아태 지역과 동유럽에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전략핵 능력 및 항모전단 강화, 핵 잠수함 및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실전 배치, 위성 요격 및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 군사력을 현대화해 왔으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인프라 건설 지원과 코로나 백신을 앞세워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친중국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독립을 절대 불용하겠다는 입장 하에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증대해 왔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중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접경에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이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동유럽과 흑해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미국 서방대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안보 진영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등 국제 정세의 세계적 변환을 가속화시켜 왔습니다. 환경재난도 2021년을 지배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1월 인도네시아 술라웨이 섬 지진을 시작으로 2월 210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텍사스의 겨울 폭풍, 7월 100년 만의 서유럽 대홍수와 중국 허난성 대홍수, 8월 무려 77조 원의 피해를 가져온 미국 허리케인 아이다, 그리스와 터키 시베리아의 대규모 산불, 10월 브라질 최악의 가뭄과 모래폭풍, 12월 미국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초강력 토네이도, 최근 슈퍼태풍 라이의 필리핀 강타 등 극심한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아주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하고 기후변화 특사직을 신설하여 고위급 인사를 임명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도 G20 정상회의 등이 기후변화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고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화 계획을 담은 글래스고 기후 합의를 채택하였으나 탄소 배출이 많은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이 미온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목표에는 크게 비흡한 내용을 채택하고 말았습니다. 환경운동의 아이콘인 스웨덴의 툰베리는 글래스고 합의를 구체적 행동이 결여된 헛소리라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한 각성은 국제사회에서 가정과 산업 전반의 그린에너지, 즉 친환경에너지 사용이라는 커다란 흐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의 또 다른 주요 사건으로는 일본 도쿄올림픽의 무관중 개최와 기시다 내각의 출범, 미얀마의 군사구테타와 잔혹한 탄압, 독일 메르켈 총리의 퇴진, 미군 철수로 인한 20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 중남미에서의 신자유주의 퇴조 심화와 좌파 정권의 확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